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건 처리하면서 느낀 유일한 경험은 범죄는 습관의 발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음주운전이야말로 완벽한 습관형 범죄입니다. 자, 범죄는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을 바꿔야지만 반복 처벌받게 되는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교통범죄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온 배수찬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배수찬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범죄가 습관이라 생각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범죄 또한 습관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그럼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뛰어넘은 판결이 나와서 또 세간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운전자 A씨는 작년 7월 인천시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8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씨는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해당 운전자가 선고받은 징역 10년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을 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는데요.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 그 선고형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인데 이를 넘어선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자동차도 면허라 그러잖아요. 의사도 면허라 그러거든요. 위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위험을 다루는 데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장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그 두 자녀는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윤창호법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더더군다나 작년에 개정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윤창호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이 개정하여 2023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 관련돼서 아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또 모든 또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인지 여부가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처벌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준비해 오신 사건을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추운 겨울철에 술을 마신 뒤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는 것이 음주운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동을 켜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최근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 또한 이와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제 의뢰인이었던 운전자는 추운 겨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에
시동을 켜고 히터를 켠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던 중 자신도 모르게 기어봉을 건드려서 차량의 기어가 중립에서 드라이브 모드로 변속이 되었고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여 약 5m가량 움직인 상태에서 정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음주운전이다 라고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추운 날 히터 켜려면 시동을 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사실 운전 상태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동 걸려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 결국 5m 정도 움직이고 나서 멈추니까 그거 보고 신고까지 받게 됐고 이제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좀 어떻게 받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의 그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에 운전자는 이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측 변호인단은 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신고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차량 전진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대로 고의로 운전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기어 등을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시동만을 킨 행위라거나 실수로 기어를 움직여서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래서 아예 그냥 자율주행차가 빨리 좀 나와서 음주운전 이런 거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제 술이 취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어를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기어를 조작했고 그 차량 전진 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은 판례 입장대로 차량을 본래 사용 방법대로 고의로 운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차량을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의도적으로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차량 전진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매우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는 없습니까? 네, 일부 예외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음주 상태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는데요. 네네. 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 운전자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부탁했는데 이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다투게 됐고 화가 난 여자친구가 도로에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당시 차량이 멈춘 지점은 차량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는데요. 이 운전자의 차량이 멈추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운전을 거부하자 결국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10m가량 직접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운전자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법적인 용어로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음주운전 사건을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다뤄봤는데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이 점을 한번 교통사건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설명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